이번 세제 개편안 앞으로 입법 예고라든지 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인 만큼 관심을 모았었거든요. 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정부가 이번에 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분야는 세 가지입니다. 예. 첫째는 그 경제 강국 도약 지원인데요. AI 등 첨단 미래 전략 산업을 지원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서민 소상공인이나 중산층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민생 안정 차원의 방향이 두 번째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화된 세입 기반을 좀 확충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세수를 확보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큰 부분이 법인세율과 관련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 배경 그리고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3년간 그 세수 기반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 원인은 뭐 경기가 둔화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했던 그 법인세율 인하 등의 어떤 감세 정책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급속히 약화됐던 세입 기반을 다시 확충을 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법인세를 요번에 그 어떤 응능 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적정화라는 그 차원과 그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를 위해서 이걸 또 다른 그 기업 투자를 위한 그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환원을 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 AI 등 어떤 초혁신 제품 개발 지원이라든지 우리 기업들의 그 글로벌 경쟁력 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이런 곳에 그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좀 초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업 그리고 우리가 투자해야 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세율을 환원했다라는 설명이시고요. 네. 또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대주주의 기준을 좀 확대를 한다. 그리고 증권 거래세율을 인상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세입 기반이 약화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증권 거래세도 그 지난 정부에서 좀 많이 내렸는데요. 그 배경은 뭐였냐면 금융투자 소득세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원래 시행을 하기로 하고 그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이 되지 못하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예정돼 있던 증권거래세율은 계속 많이 내려갔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되는 대주주 기준이라고 있는데 예. 이것도 23년 말에 그 10억에서 50억으로 다시 그 좀 완화가 됐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과세 형평성에서 조금 정상화할 부분이 있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증권거래세율을 0.5%포인트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같은 경우에도 50억이었던 그 종전에 23년 말에 올렸던 그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좀 낮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조세 형평성, 과세 형평성 차원의 조치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럼 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대규모로 팔거나 그리고 다음에 다시 사거나 이런 행태가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일각의 우려가 있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저희가 이 주식 그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라든지 증권거래세율이 과거 5년, 10년을 보면 좀 변동이 되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이제 주식 양도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그 세 번이 그 기준이 강화가 됐고 한 번 완화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이런 기준 변화가 어떤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방향성이 어떤 일관된 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그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방향이 있지 않다는 건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차피 그 주식 시장에 어떤 미치는 영향은 이런 세금 문제도 당연히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내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큰 영향을 주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대주주 기준 완화 같은 경우에 저희가 23년 에 그때 완화를 그때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대했던 거는 이렇게 완화를 하면 아까 그 사회자님 말씀처럼 그 연말에 이제 기준을 피하려고 파는 물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났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이런 여러 가지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아예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그 기준 변화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변화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미미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큰 틀에서는 인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 좀 득이 될 만한 약간 당근이 될 만한 그런 세제 개편안은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저희가 그 요번에 예. 그 중점을 뒀던 분야 중에 하나가 그 자본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예. 지금 그 주식 투자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1,400만, 1,500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물론 양도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배당이 많이 나오면 또 그걸로 어떤 그 생활비에 조달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배당소득 그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배당이 많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이 일반 투자자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인센티브 차원으로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벤처 투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그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을 요번에 좀 담았습니다. 벤처 모펀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세제 지원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예. 또 AI를 비롯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가 됐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AI는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 경제가 지금 뭐 잠재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새로운 먹거리 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계속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가 AI든 어떤 미래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를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고 또 이렇게 그 성과가 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서 요게 그럼 우리 경제의 성장을 또 이끌 수 있는 하나의 그 견인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차원에서 세입 확충을 통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이 집중 투자를 하고 이렇게 집중된 투자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해서 다시 또 그러면은 그 세입이 확충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도입하고자 AI 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전략기술국에 높은 세대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이번에 많이 발굴했습니다. 네, 또 AI뿐만 아니라 요즘이 또 바야흐로 K 콘텐츠 시대 아니겠습니까? 웹툰이나 영상 등 이런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사회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에 이제 굉장히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러한 그거를 좀 더 확대 문화 콘텐츠 사업의 경쟁력을 좀 지원하고자 여러 방안을 담았지만 요번에 이제 특히 주목할 만한 거는 웹툰 콘텐츠에 대해서 제작비 세액 공제 지원 제도라는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웹툰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그 사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작비 세액 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을 했고요. 웹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세제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이 부분을 확실히 우리가 좀 세계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하고자 했고요.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가 원래 있었습니다. 영상 콘텐츠라는 게 드라마, 영화, OTT 이런 제작물에 대한 제작비 세액 공제 지원 제도인데요. 이런 부분도 요번에 그 확대를 했습니다.
네, 또 요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에 이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담겼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내수 회복이 좀 지연이 되면서 분들이 계속 조금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계속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이런 분들을 지원하고자 세제 개편안에 여러 내용을 담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대상 기준을 연 수입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린다든지 또는 노란 우산 공제라고 그래서 소상공인 공제 지원 제도가 있는데 여기를 기타 소득 대신 세부담이 낮은 퇴직 소득으로 가세하는 그런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또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징수 이분들이 보통 세금 체납들이 좀 있는데요. 네. 이런 세금 체납액에 대해서 분납하거나 납부를 할 때 어떤 가산세, 면제 특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힌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많이 담았습니다. 예. 또 아이 키우는 분들 양육비도 부담인데 이분들을 위한 지원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출산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요번에 이제 저출산 문제를 좀 극복하는데 세제가 좀 지원을 하고자 예를 들면 자녀 수에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분들한테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정산할 때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 공제 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말 정산 때 세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초등학교 1, 2학년들 같은 경우 종전에는 지금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학원비에 대해서 연말 정산 때 학원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공교육하고의 또 상충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 지원 안 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돌봄 기능이 좀 학원에서도 일부 그런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으시고 그런 요청도 많이 있고 해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이번에 담았습니다. 네, 연말 정산에서 이 자녀의 수에 따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지원이 된다. 네. 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네. 또 교육세 과세 체계도 변화가 됐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교육세라는 거는 이제 여러 부분에서 좀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금융보험기관에 좀 교육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0.5%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매출 금액에 수입 금액에 비례해서 금융기관에 이 교육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보험기관들은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보험업의 특성상. 근데 그래서 81년도에 이게 교육세가 새로 도입이 되면서 금융보험업자들에게는 부가가치세 대신에 교육세가 이제 부과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81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거의 45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라든지 매출 규모가 거의 70배, 80배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율 체계가 이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정상화, 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1%로 올리려고 합니다. 대신 이 부분을 모든 금융기관에서 올리는 건 아니고 매출이 1조 원 이상인 좀 대형 금융보험기관들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1%로 상향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일정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던 이 비과세 감면 제도 이 부분도 손을 본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법인세율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기존의 어떤 고착화된 조세 지출에 대해서도 대폭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좀 한시적인 지원이거나 이미 좀 어떤 조세 지출 지원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저희가 판단한 그런 과제들은 요번에 종료를 하거나 또는 과감히 축소를 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시투자세액 공제라든지 요거는
그 투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뭐 1년간씩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그 1년간 지원하는 게 3년이 연장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이번에는 그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었지만 요거를 좀 폐지를 하고 근데 그 투자세액 공제라고 그래서 원래 또 다른 그 세액 공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그거는 또 증가분에 대해서 그 새로 지원하는 높게 지원하는 그것도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폐지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대표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미용 성역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관광객 유치 차원이었는데 예. 저희가 이거 최근 실적을 보니까 그 4년 사이에 거의 4배 이상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보기엔 이건 이제 충분히 그 제도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 요거를 좀 환급 특례를 요거를 폐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제 개편안 단순히 세금을 줄이고 늘리는 걸 넘어서 우리 새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전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제 이 세금이라는 거는 결국 국민들의 소중한 그 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인 그 돈을 책임 있게 쓰고 성과가 나는 곳에 쓰는 게 쓰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세입 확충을 통해서 모인 재원은 AI나 이런 그 첨단 전략 기술을 그 육성을 하고 또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는 데 쓰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